뭐 비명계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씩 공개되는 거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일회라는 모임이 맞아요.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아니고 맞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워낙 비명 행사를 많이 해서 비명계 낙성자 중심의 원외 모임인데 네. 다음 달 초에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을 하겠다고 하고 뭐 이르면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도 부를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초일회- 슬슬 그럼요. 모물 푸는 거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돼. 활동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특히 이제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상당히 좀 위중한 형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의 활동 공간은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대안을 당연히 민주당은 마련해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다가 진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버리면은 자기네들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고요. 선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뭐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가 막 억압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기네 뭐 당내 민주주의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냥 오히려 좀 더 활동하시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권력이요 움켜쥐면은요 이 주먹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네. 그렇죠. 그냥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진보 진영 다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네. 그 생각도 하고 있겠죠. 의원들 속내로는. 속내는 할 건데. 티는 못 내도. 그렇죠.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1월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하겠다. 전국 조직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네. 만약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저런 얘기 못 해요. 네. 초월에도 초일회죠. 초일회. 초일회도 이런 초청 강연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 공간이 열린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리더십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하나의 틈새 같은 거 그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25일을 앞두고는 일단 뭉칠 것 같은데 25일 선거 결과 나오면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많이 다를 이런 거예요. 생각은 많이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재판이 벌써 4개 중에 2개가 그게 나오고 남은 2개도 만만치 않지만 그 이제 늦어지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뭐 재판 11번 남았다고 2번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11번 남은 거예요. 11번이요. 그렇잖아요. 재판 4개인데 네. 3심까지 하면 12번인데 한 번 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네. 본인 재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물론 봐야 되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말 예상외로 중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당에다가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금전적인 그런 추징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환해야 되잖아요. 추징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 구성원들이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눈치 봅니다. 지금은. 의리 지켜야 되겠죠. 근데 벌써부터 그 주변 분들 표정부터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광화문 집회 때 한번 보세요. 토요일 날 표정이 묘하게 달라요. 그래요? 옆에 예. 박찬대, 김민석 두 분은 똑같은데. 그 뒤에는 영상을 좀 달랐나 봐요? 보니까 예. 그 당사자와 그 한 다리가 천리라고 옆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그럼 이제 박용진, 뭐 임종석 이런 분들 지난 총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피해받았던 분들은 무슨 생각 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은 뭔가 이게 검찰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지금은 얘기는 그래야죠.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 지금은 그래야죠. 예. 예.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위중교사 혐의 사건이 마치 이제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는 걸 조금 알리고 싶었던 건지 주말에 올린 글을 보면 체포동의안이 이미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된 적이 있어서 같은 혐의로 나왔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뭐 표결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현역 예. 의원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위증교사라는 것이 한 94% 넘는 비율로 징역형이 나온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동안에 이제 전례를 쭉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일단 국회에서 판단을 내린 것 그중에 위증교사 혐의가 그때 체포동의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판부가 국회의 판단을 얻어와라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라고 얘기하고 덧붙여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검수 원복을 하면서 무고나 위증교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안 했으면 과연 재판 결과가 물론 아직 안 나왔지만 예.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하는 데 있어서 공소 유지함에 있어서 잘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덧붙여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추진했던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검찰 수사권이 제한이 됐었는데 검수 원복 시행령 이제 일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덕분에 이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은 계속해서 시행령 통치가 맞는 거야 하면서 윤석열 예.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공격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시행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험도가 더 높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했다.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유인석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게 중요하세요. 어제도 뭐 SNS로 메시지를 밝혔던데 이재명 대표 저렇게 중형 선고받았다고 막 국민의힘에서 흥분하고 막 그래 이제 우리는 단일대우 우리 개혁과 쇄신 필요 없어 이재명 나쁘잖아 이재명 출마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좀 누르고 조심시켜야 돼요.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재명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하자 막 이런 식의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옆집에 부실공사가 발견됐다고 우리 집에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럴 때 보수 우파 진영이 2027년도 대선을 위해서 변화, 쇄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건희의 국민의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2027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2027년 대선 앞두고 명태균 같은 사건이 3개월 전에 빵 하고 터졌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대선 못 치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보다 더 확실한 리더십 갖고 당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한다. 그런 숙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 어깨 위에 얹혀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한동훈 대표도 일부 인지는 하는지 뭐 민생을 좀 더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 역할인 것 같고 뭐 그거는 좀 인지는 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장 소장님 말씀대로. 당내에서도 물론 한동훈 대표도 본인 SNS를 통해서 계속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또 당내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심판이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 거 보지 말고 우리 노은재 정치 시그널하고 네. 동아일보 기사하고 칼럼, 사설 요것만 보면은 정말 어떻게 결정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시그널도 보셔야 되는군요. 당연히 보셔야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나오실 때가 되긴 됐는데. 좀 말씀 좀 하세요 좀. 대표 되시기 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한번 나오셨죠. 동아일보가 예. 이끌어가는 논조대로 하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바뀌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동아일보 사설 칼럼 정말 꼭 보고 들어가요. 그래요? 공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좀 뭔가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변했다? 하시던데. 제가 변했다고요? 아니요. 동아일보가 너무 그냥 근데 세게 그게 나가는 맞아요. 거 아니야? 그게 이러시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비판해야죠. 잘못된 거 오류를 수정하고 궤도 이탈될 거를 자꾸 정상화 시켜야 네. 다음번 대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저 윤석열 정권 비판 많이 하거든요. 예. 보수파 패널로서 너 왜 그래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다음번 대선도 우리 보수파가 이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냥 무조건 잘했어. 그냥 김건희 여사 리스크 덮고 가.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정리해야 빨리빨리 돼요. 문제된 거는 좀 이렇게 고치면서 가야지 맞습니다. 되니까.